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랑 길면 한 6개월가량 행정법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행정사 이제 대비하는, 그걸 맡게 된 고용동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기본수가 되게 두껍죠. 두꺼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2차 논술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서가 이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실제 이제 1차 준비하는 수험서는 그 시험 지문을 이렇게 이어놓은 그런 기본서가 많아서 혼자 읽으면 잘 안 읽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압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 대비에 맞춰서 조금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이어놓은 거니까 이 정도는 감수하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 이제 읽을 때 잘 안 읽힙니다. 제가 항상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영어 단어를 영어로 막 설명을 하는 것처럼 법률 용어를 법률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수험생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10번 읽으면 다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10번을 그 자리에서 계속 10번 읽으면 안 되고 돌아와서 10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근데 이제 10번을 읽으려면 한 번 있어야 두 번 있고 두 번 있어야 세 번 있으니까 자주 보세요. 그래서 법률 용어랑 친해지셔야 돼. 계속 친해지다 보면 또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보시다 보면 입에 뱄니다. 나중에 일상생활 하실 때도 법률 용어가 튀어나오고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부단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일 1일 테스트가 조금씩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될 수험생 신분이니까 읽어보시고 내가 수업 정말 집중하고 졸지도 않고 다 들었는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린다. 좌절이다. 망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거는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나온다는 거를 힌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시고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처음에는 한 10분의 1가 이렇게 보입니다. 10분의 1 정도. 그러다가 5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다 보여요. 보이는데 답은 안 보여. 근데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는. 그 누적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읽으셔야 돼. 아시겠지?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은 복습 위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특히나 이제 연세점 있으시고 바깥에 다른 투잡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죄송한데 꼭 오세요. 제가 이제 5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 가르쳐 봤는데 지금도 진행형이고 그런데요. 좀 원시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폐쇄된 상태에서 딱 단절된 상태에서 집중하는 게 집중력이 제일 높습니다. 실제 동영상이나 이런 거는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업은 동영상으로라도 꼭 들으셔야 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어지니까 중간에 이빨이 빠지면 이빨 빠진 그 원저리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 부분이 항상 아픈 연결고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동영상으로라도 씩 듣고 그건 어쩔 수 없이 하고 동영상을 드려야 되겠지만 웬만하면은 실제 여기 나오셔서 웨이브랑 단절되고 그냥 나는 3시간 안에 다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사실 보시다시피 이게 논술식 시험은 암만큼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쓸 만큼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근데 객관식은 나옵니다. 저 구석지에서. 그거를 그냥 찍지 이러면은 좋은데 맞추려면 또 힘들어요. 그래서 객관식은 사실 일반 9급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기본서가 막 2000페이지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우리가 행정사 1차 시험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내지는 않아요. 되게 보면은 9급 보는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쉽게 냅니다. 쉽게. 대신에 지문이 5개야. 그러니까 걔네들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지문이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계속해서 저랑 이제 수업 같이 들으면서 이게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2달 코스가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견디셔야 돼. 그래서 2달 만에 한번 가보고 끝까지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채워가는 거예요. 채워가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문제 풀고 이제 심화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뭐 진짜 뭐 주눅 드실 필요는 없고 저랑 그냥 계속 일주일에 3시간 내지는 6시간 저랑 같이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법 입문 강의에서도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행정은 뭐고 법은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행정이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행정법의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의미가 있겠지만 원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행정이라는 게 뭐냐? 국가가 있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국가. 이제 국가가 없을 때는 행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국가가 있으면 이 국가는 이 국가라는 틀을 유지를 해야 돼. 외침에 방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침에 방어를 하려면 옛날에는 왕이 요렇게 어떤 조직을 갖춰서 이 신하와 백성들을 이렇게 야, 너 군대 가, 너 세금 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지는 조치를 해요. 이 조지는 조치를 국가작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사실 신하와 백성이라고 하는 개별 뭐 우리 이제 법률 용어에서는 갑을병정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에 대해서 야, 너 군대 가, 너는 뭐 세금 내, 너는 뭐 저기 가서 또 도로를 뭐 만들어 뭐 이런 거 조치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같이 굉장히 무서운 조치들이에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죽음까지도 불수하는 그런 건데 요거를 어떤 내용의 조치를 하느냐라는 것을 얘가 결정하고 얘가 집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얘가 신이니까. 얘는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자기는 신이고 최소한 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는 나의 왕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이 다 믿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언제 깨지느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깨집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이 프랑스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시민혁명 그래.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요 전에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대 아테네 국가, 도시국가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그 국가가 왕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 왕이 딱 생명이 끝나는 시점이 1789년이에요. 1789년.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얘가 신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보여야지. 그래서 이걸 우민화 정책이라 그러죠. 근데 결국 얘네들이 이제 동방의 무역이 트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마다 프랑스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나라마다 도시가 돈이 돼요. 그러니까 상공업이 무역이 돈이 되니까 도시에는 자유를 좀 줘요. 그래서 거기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그 상공업에 종사하는 애들이 여러 개 도시에 사는 애들이다. 그래서 그때 시민이라고 그런 거예요. 시민들은 왕으로부터 뭔가 허여받은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 부도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책도 보고 예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기본 프레임이 안 맞는 것 같아. 신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제거한 사건이 이 사건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건이 돼서 이때까지 이제 얘가 지배자고 얘가 피지배자 계층이었는데 얘네가 지배의 주체가 되는 것을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됐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그래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나라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주권이에요. 조금 이제 부연 설명하자면 국가가 어떤 걸 국가라고 해요? 그러면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주권이 옛날에는 군주가 주권의 소지자다 그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도대체 소지자가 누구냐라는 명제에 대해서 첫 번째가 군주였어요. 그러다가 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민이 주인이 된 거예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것을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줄이면 뭐라 그런다? 민주주의가 완성됐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계속 줄이는 거야. 자, 요게 지금
내가 첫 시간을 잘 들어야 둘째 시간이 이해가 되고 이런 거를 버리세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듣고 내가 첫 시간에 이해가 안 돼도 둘째, 셋째 시간 되면은 자동으로 또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100번 얘기할 거예요. 각 쟁점마다. 나중에는 모르는데 막 답이 가. 손이 1번인 것 같아. 다 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사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교양 과목이다 생각하고 그냥 막 쓰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막 외우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3시간 동안은 놀다 가시면 돼. 행정법이랑 놀다 가시면 돼. 그럼 이제 국민 주권주의가 확립이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주권의 소지자는 국민이 됐는데 이게 행사 방법은 여기 문제가 돼요. 행사 방법은 뭐 어때요? 국민이 직접 행사하면 되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직접 민주제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금방 감이 오시지. 왜? 국민 주권주의를 뭐라 그래? 민주주의라 그랬고, 국민이 스스로 직접 결정해서 행사하는 것을 직접 민주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까 그러면 자, 이 내용 어때? 그러고 국민이 제안을 하고 국민이 결정을 해. 국민 투표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 민주제 그래. 그럼 만약에 요게 있어야 나라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외침도 맞고. 근데 요거 껌껌이 그 빨간색 화살표를 옛날에는 왕이 결정했잖아. 왕이 집행하고. 그러니까 되게 편했죠. 왕은 한 명이지. 근데 만약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죠? 우리가 점심 메뉴를 혼자서 결정하는 거랑 셋이서만 결정해도 불편한데 5,200만이 어느 한 사안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러면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심부름꾼을 하나 뽑아서 걔한테 우리 권한을 넘겨준 다음에 걔가 요걸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자 요 생각을 한 거야. 실제 이제 우리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직접 해본 거 이거. 직접 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망했어. 프랑스가. 나라가 망해서 국민주권주의가 완성돼서 프랑스 혁명으로 국민주권주의가 완성이 됐는데 야 차라리 왕일 때가 더 좋더라 그래갖고 거꾸로 가버려. 황제가 나와. 황제가. 그거 아시지 누군지. 그죠? 응. 그 술 이름. 그러니까 거꾸로 가버려. 이 군소정당이 난립하면 나라가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우리 주인됨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자. 이거를 간접민주제라 그래. 간접민주제라면 우리가 한 명을 뽑겠지. 한 명을. 그지? 왜? 여럿이서 직접 민주제를 시행을 했는데 너무 불편함을 느낀 후에 대안이니까 한 명을 뽑지. 한 명으로 그걸 뽑아서 이 결정 집행을 하라고 한 거예요. 걔가 이름이 누구예요? 걔가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나 뽑아서 국민이 갖고 있는 권한을 다 넘겨줘. 이 권한을 넘겨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위임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 위임. 위임을 또 뭐라 그러냐면 권한을 부여한다 그래서 수권이라고도 해. 줄수자를 써서 교수할 때 그 줄수자를 써서 권한을 위임한다는 뜻이야. 준다는 뜻이야. 그럼 이거 권한을 넘겨받아서 얘가 뭐를 한다? 결정하고 집행을 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5,200만이 갖고 있는 그 무형의 주권을 한 사람한테 넘겨놓고 얘대로 결정 집행하라고 하니까 얘가 항상 썩어. 권한이 이렇게 센 게 한 번 오면 이게 역사적으로 항상 썩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썩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뽑을 때는 똘똘해서 우리말 잘 들을 것 같아서 뽑아놨는데, 믿고 뽑아놨는데 얘가 꼭 썩어요. 뭐, 이집트나 시리아, 예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군부 몰아내고 자스민 혁명이라고 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다 전쟁하고 있는 게 친정부, 반정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야. 왜? 옛날에 우리가 뽑았던 애가 썩은 거야. 또로. 우리는 뭐 안 그랬나? 이승만 대통령이 안 썩었어? 썩어서 내려왔죠. 박정희 썩어서 결국 암살당했죠.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권한이 계속 커지면 결국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이게 이제 우리가 이집트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법학자들이라든가 정치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는 문제가 생기겠죠. 거기서 나온 대안이
요거를 꼭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신림동의 박서방한테 뭐 세금 얼마 부과하고 요거를 누군가가 결정을 하긴 하고 결정된 내용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요게 한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사단이 나더라. 요거를 좀 나눠 놓으면 어떡할까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의 주체를 딴 데로 빼는 거지.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한다? 다른 애가 신분권 하나 더 뽑아. 그 신분권 하나 더 뽑은 게 뭐다? 국회를 뽑아서 이렇게 여기서는 기준을 만들으라고 한 거예요. 결정, 건건 이럴 때는 이렇게 이 기준대로 하고 이럴 때는 이 기준대로 하고, 이 결정을 뭐라 그래? 국회에서 만든 거를 법률이라고 그래요. 법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이 법률이 만들어진 내용대로 너는 뭐만 해라? 건건히 집행만 해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 권한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국가 권한이 나눠져서 도로교통법에 술 처먹고 운전하는 애들은 면허를 정지시켜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법률을 누가 만들어요? 여기서 만들어. 그럼 얘는 만약에 혹시라도 국민 중에 술 처먹고 운전하던 애가 적발이 되면 면허 취소시키는, 면허 정지시키는 조치만 하는 거지. 사람으로 치면 이게 뭐예요? 이쪽은,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규범을 만드는 기준과 규범을 집행하는 기능을 나눠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권력이 분립된다 그러지. 이 권력 분립을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한 게 존 로크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우리가 이제 만약에 법률에서 정한 내용대로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됐다. 그럼 물개박수 쳐야지. 참 잘했어요. 스탬프 툭 찍. 근데 이제 법률에 위반되게 행사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럼 이거 누군가가 다쳐. 갑이건 을이건 누군가 다치겠지. 이 다친 애가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는데 이렇게 권리가 침해당하면 법에서 보호한 것을 권리라 그러거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권리를 침해당하면 어디로 간다? 병원이 아니라 그 법원을 생각한 게 그 법원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게, 오,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이분보다 더 잘하시네. 이게 크리스토퍼 몽테스키우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권한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된 거야. 실은 요분은 여러분만 못했어. 이 두 개만 생각했어. 이권 분립 그래요. 두 개라고 그래서 몇 개 분립? 이권 분립. 근데 요거 이제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 요 놈이 때렸으면 때린 놈한테 가서 따져서 구제받아라. 그게 진정한 구제지. 이런 생각한 거야. 근데 때린 놈이 어떤 놈이야? 5,200만의 그 잠정적인 권한을 한 놈한테 위임을 하고 얘 혼자 일을 못하니까 이 수하를 피라미드 조직으로 상명하고 일사불란하게 착 움직일 수 있는 뭐를 만들어준 거야? 조직화된 애예요. 조직, 깍두기. 조직을 뭐라 그래? 깍두기. 그러니까 길 가다가 깍두기한테 맞았는데 아저씨 진정성 있게 사과하세요. 막 그러고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 몸이 분해돼 버릴 수가 있어. 권리를 구제받는 게 아니라 막 뭐 머리는 어디 저기 한강에서 발견되고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때린 놈한테 받은 사과야말로 진정한 사과지. 여기 가서 구제받아 이거 생각한 게 존 로크란 분인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무대가 될 행정심판이야. 이해되셔? 근데 때린 놈한테 가갖고 분해돼 버릴 수 있으니까 공정한 제3의 기관을 만들자 이거 생각한 게 누구고? 몽테스키우라는 분이야. 이 몽테스키우에서 상권 분립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그림을 이쪽으로 잠깐 와보시면 여기 이렇게 여길 뭐라 그래? 여길 행정부라 그래. 행정부도 말이 기니까 뭐라고 줄여버려요? 정부 그러지.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걸 해. 지금 국민이 5,200만이 무형적으로는 주권의 소지자지만 국민 개개인은 또 한켠으로 보면은 세금 내 군대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행정객체라 그래, 객체. 그래서 지금 국민 갑이다.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한 사람한테 야, 너 세금 요만큼 내. 요 조치를 얘가 한단 말이야. 예? 얼마만큼? 요거라는 게 여기 행정부 요게. 이걸 옛날에는, 이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1789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때는 국가작용이라 그랬어. 근데 1789년 이후에는 뭐라 그러냐? 행정작용 그래요.
세금 내가 뭐가 됐어? 국가작용에서 행정작용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행정작용이면 이 행정하고 비교되는 게 뭐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국회나 법원이 없었으니까 왕이 다 결정했지. 그죠? 이제는 뭐가 돼? 너는 행정부 너는 우리 거 뽑아놓은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대로만 해라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는 행정부 왕이 야 쟤는 나랑 친하니까 세금 걷지 마 그러면은 세금 못 걷었거든. 쟤는 내 말 안 듣는 애니까 쟤는 전재산 몰수금 전재산 몰수당하는 집행을 당했던 거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뭐의 지배를 받아?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될까? 이게 법치주의가 되네. 법치. 민주주의가 있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정에서 법치가 나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법치. 그래. 그럼 법치는 국민대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지켜야 하는 거를 법치라 그래. 이걸 모르는 공무원들이 참 많아. 그러니까 행정 사법시험부터 시작을 해서 변호사 시험부터 시작해서 국어까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법치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법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행정법이 다 들어가 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게 법치야. 1789년 전을 뭐라 그랬냐면은 인치주의라 그래. 지는 뻑뻑 신이라고 우겼는데 아직까지 부활을 안 해. 그걸 봐서는 뭐다? 사람이네. 그래서 인치주의 그래요. 지금 뭐라 그러고? 법치주의. 법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야? 국민이 지켜야 되는 거야?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가 지키는 걸 법치라 그래? 그래. 행정부가 지키는 걸 법치라 그래. 그리고 요것에 옳고 그르고는 법원에서 판단받아. 자, 그럼 잘 봐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법을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고, 여기서는 이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여기는 법원은 항상 이것에 옳고 그르고가 분쟁이 생겼을 때 여기서 뭘 가지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서 요 사안에 이거는 옳아서 틀렸어를 판단 선언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법을 가지고 뭐 하는 기능을 갖는다? 판단 선언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요거를 해야 나라가 돌아가. 근데 요거를 옛날에는 왕이 지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혹시라도 다툼이 생기면 여기서 이렇게 판단 선언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를 이렇게 줄이니까 뭐가 돼요? 입법 그래. 법을 정립하는 거를 줄여서 입법이라 그래. 입법. 여기 뭐라 그러고? 집행이라고도 하고 행정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뭐라 그러고? 요거를 사 그래. 사. 그래서 법사가 아니라 뭐라 그래? 사법 그래.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그러는데 사법.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이 옛날에는 세 개가 아니라 국가작용 하나였어요. 누가? 군주 주권론 하에서 왕권 신수설에 터잡아서 군주가 모든 국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내용대로 지가 집행했어요. 권력이 나눠지지가 않았죠. 중앙 집권 시대. 그리고 그때는 걸리면 다 뒤졌지. 왕하고 친하면 왕이 인생 펴는 거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안 돼. 권력으로 세 개가 나눠져 있어. 그 세 개 나눠지면 뭐라 그런다? 입법, 행정, 사법. 그래. 입법부는 기준을 만드는 데니까 신중해야 돼, 신속해야 돼.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결정하지. 우리나라 지금 몇 명? 300명. 300명이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싸워가면서 일사불란하게 결정하는 것을 군주주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이제 팁으로 드리자면 군주주권론을 배격하고 국민 중에서 똑똑한 애들만 의사결정에 참여하자. 그래서 인민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장작 그루스라는 사람이 그 인민의 뜻은 오류가 없대. 항상 오라. 그래서 그걸로 발전해 나간 게 공산주의야. 근데 공산주의는 그래서 당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당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어. 왜? 인민의 뜻에 반하는 당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고사포의 대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군주주권에서 인민주권이 아니라 국민 전체적인 잠정적인 의사라고 하고 국민의 뜻이 이럴 거다라고 추정하는, 여기서는 각각의 추정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복수정당이 보장이 되지. 자유진영 체제에서. 그래서 100분 토론하면은 사회자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이쪽에 국힘당이겠네. 지금 여당이 됐으니까 국힘당 의원이 있고 여기 민주당 의원인데 막 이쪽에서 똑같은 사안인데 국민이 좌시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국민이 막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고 나는 국민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제가 말하는 국민이랑 얘가 말하는 국민이랑 왜 저렇게 다른, 그게 가능한 게 자유진영 체제예요. 국민주권이라고 그러고 공산주의에서는 인민의 뜻은 하나다 이렇게 가니까 소수가 포용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 가면은 공산당이 한 단계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 중에 인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 하나. 무슨 당? 재산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산당. 공산당의 그 대표는 누구? 나 정은이. 그래서 정은이의 뜻은 뭐야? 당의 뜻이며 인민의 뜻인 거야. 그래서 내 말에 역행하는 애는 뭐야? 디저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막 싸우잖아. 이제 국민이 막 좌시 안 한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냐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지?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일사불란하게 착 나온 데가 아니야. 여기는 싸우라고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동그랗게 원탁으로 있는 거야. 여기서 갑자기 막 안건이 착착착착 나오잖아. 그럼 그거는 공산주의야. 우리 자유진영 체제에서는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러면서 아주 1등감이지. 아주 잘하고 있지. 근데 왜 욕을 먹어? 근데 왜 욕을 먹어? 왜 욕을 먹느냐? 사안마다 건건히 싸워야지. 예를 들어서 행정기본법이 문제가 된다고 행정기본법 1조 가지고서 국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고 2조 가지고서 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슈 법안이라는 게 있어. 이슈 법안이나 이슈화된 사건, 4대강 사업, 신문법, 방송법,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런 거 통과 가지고서 1년 내내 싸워. 그 법안 하나 갖고. 어떤 거는 그 안건 하나 갖고 3년을 싸울 때도 있어. 1년 내내 싸우다가 국민들의 뜻이 이제 따가우면 어느 날 갑자기 여야 간사끼리 대통합 그래갖고 하루에 막 100건씩 통과해버려. 이거는 우리가 원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 심지어는 지가 상임위원이면서 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몰라? 꾸러미로 넘어가 버리니까. 지난 얘기지만 옛날에는 국회에서 자, 이 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안 찬성 여부를 기립으로 결정해서. 기립이 뭐예요? 이래서 놓은 거죠. 근데 꾸러미로 못해. 그러니까 각 안건마다 다 건건히 기립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막 40건 통과할 때는 그래도 또 꽃이다. 왜 꽃이야? 쪼그레뛰기 40회잖아. 뭐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막 그러니까 진작 좀 하지 막 이랬지. 그러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게 누구라고? 얘네들이잖아. 야, 우리 나 도가니도 안 좋고 고치자. 그래서 지들이 고쳐버렸어. 전자개표로. 전자투표로.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예요? 초록색 불 쫙 들어오고 빨간색 불 쫙 들어오고 회색 불 쫙 들어오고 그러잖아. 기관. 근데 그게 고장 나면은 이제 기립으로 하도록 돼 있어. 근데 기립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예산에 관한 삭감에 관한 법률 이런 거 누르려면은 이런 거 눌러보면 되잖아. 근데 기립하면 어쩐지 얘가 좀 따가워 안 따가워? 그런 게 좀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요거를 눌러. 요거 누르는데 여기는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좋아? 떨어져 있는 게 좋아? 여기는 싫어도 따닥따닥 붙어야 그 합일점을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 보면 아예 지하철 의자처럼 저기도 없어. 칸막이도 없어. 우리는 무구적 이만해.
그리고 옆에 있는 애랑 할 때도 막 목 디스크 걸리는데 옛날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막 동료 의원 안 왔는데 그거 통과하려고 막 이거 누르다가 막 쥐나가지고 막 같이 누르는데 지꺼 누르고 옆에 눌러주다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이야.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든 법에 따라서 이 법은 어때? 이 법률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들어놓고 잊어버리시면 돼. 요건 뭐야? 이 조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이래.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의 반대말이 개별적이다 그래요. 추상적의 반대말이 구체적이다 그러는데 요 갑한테 야 너 50만 원 세금 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갑한테 바로 그놈한테 그 사안에 대해서 너는 세금 얼마야 이렇게 하는 것을 개별적 구체적 조치는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이제 개별적 구체적 조치 기준을 정해놓는다니까 누구나 항상 그때마다 이런 뜻을 추상적이라 그래요. 듣고 잊어버리셔. 이거는 행정법 1회독 할 때까지 10회 할 때까지 한 10,000번은 얘기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안 외워주려고 해도 외워줘. 근데 지금 막 외울 필요 없잖아. 자기 이름 외우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고영동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막 이래? 냅둬도 외워지니까. 그럼 봐요. 신호위반 안에는 딱지 떼라. 여기서 만들죠. 신호위반 안에는 딱지 뗀다. 이거를 규범이라 그래. 법. 그럼 이 그 다음에 봉천동 사거리에서 오후 4시에 신호위반 하다가 영동이가 5만원 딱지 맞았네? 그러면은 그 5만원 딱지는 행정이라 그래. 왜? 영동이한테 바로 그 사안에 대해서 떨어진 조치니까. 빨간색 화살표는 뭐다? 행정. 그 다음에 이 행정이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신호위반 안에는 누구나 신호위반 할 때마다 내가 30분 간격으로 막 신호위반 3번 했네? 할 때마다 딱지 떼라. 이 기준이 뭐다? 규범, 입법 그래요. 근데 입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고 행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다 그래. 근데 이건 안 외워도 나중에 외워져요. 법원은 어때? 법원은 항상 재판하러 온 애들만 재판해 주거든. 그러니까 개별적이지. 구체적이지. 이런 면에서는 행정이랑 똑같아. 근데 또 행정하고 그러면은 사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행정은 뭔가 미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위반 한 애들을 딱지를 떼서 신호를 지키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여기는 어때? 과거에 영동이가 그날 그 모 장소에서 신호위반 한 게 옳았느냐 틀렸느냐 그거 판단 선언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 그래? 사법부는 무슨 지향적? 여기는 미래지향적. 미래지향적. 그래서 서계룡이 자꾸 검사 출신들 국가요직에 앉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나는 이제 고대법대 나왔으니까 주변에 딜리글 하잖아요. 엊그저께도 이제 갔으니까 10명 모였는데 3명이 검사고 판사는 별로 없어.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변호사야. 그럼 봐봐. 걔네들은 다 뭐야? 과거지향적이야. 과거에 그 사건이 걔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게 관건이지. 근데 행정은 미래잖아. 미래. 국가, 국민의 삶, 재정 이런 것들 비경제 이런 걸 앞을 내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검사 출신들 앉히면 안 돼. 진정한 전문가를 세워야지. 전문가들. 말이야 밥이야. 경제사범 해봤으니까 경제를 안다고. 그럼 의료사범 다룬 검사는 걔한테 수술 받을 거야? 말도 아닌 소리지. 그러니까 서계령이 처음에 공약했던 것처럼 자기가 모르더라도 내가 골고루 인재 등용해서 잘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적재적소에 물론 이제 나하고 친한 애들 꼽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서에는 전문가들을 세워야 되는 거야. 전문가들을. 외교, 국방, 경제 이런 데. 과거지향적. 아시겠지? 그리고 여기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그래. 여기는 입법하고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사법부는요. 내가 재판을 하러 갔잖아. 재판받으러 갔는데 재판받으러 안 갔는데 막 사법부가 막 알아서 재판해주고 이런 거 있어 없어? 너 눈빛을 보아하니 너 재판이 필요하구나 뭐 이러나?
갑자기 초인종 딱 눌러서 봤더니 저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에 들으라고 나왔습니다. 이런 거 있어? 내가 가야 해주는 거야. 내가 가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안 갚어. 내가 100만 원 중에 50만 원은 내가 내 통장에서 빌려준 거니까 그렇다 치고, 야, 50원 내가 카드로 내서 빌려준 건데 그건 갚아야 자식아. 그래갖고 이제 그게 싸움이 돼서 50만 원 갚아달라고 소송을 했어.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사인 간의 분쟁은. 민사소송을 했더니 판사가 재판을 보니까 아닌데 50 빌려준 게 아니라 100 빌려준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래. 판사가 100만 원 지급하라. 판결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내가 50 받겠다는데 왜 네가 5바 때리고 그래. 그래서 안 돼. 사법부는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래. 아시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또 들어봅시다. 지금 그림 2번 그렸어? 근데 이제 3번째 그리면 이렇게만 그려도 막 뭐가 보인다? 뭐예요 이거? 행정이야. 이렇게 요게 행정. 요 국민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국회에서 정한 요 기준대로. 요게 법률이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옳고 그르고는 법원에서. 실은 얘랑 얘가 얘를 견제하는 거야. 견제. 무소불위의 얘를 견제하는 거야. 누가 제일 무서운 거야? 이거 제일 무서운 것이.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가 정하는 법이 앞으로 국민을 상대로, 국민갑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할 때, 징집 처분을 할 때,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할 때, 요렇게 해라, 요렇게 정한 거를 요걸 행정법이라고 그래. 행정이 수행하는 기준을 정한 법. 요거에 대해서 정한 법이 행정법이고, 이거 뭐라 그랬죠, 아까? 얘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국회에서는 이 법이 앞으로 경찰청은 이렇게 경찰 활동을 해라, 검사들은 이렇게 활동해라, 대통령은 이렇게 해라, 이것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국민이 야, 너 돈 빌렸으면 돈 갚고, 너 결혼했으면은 동거부양 협조의무 있고, 이런 것도 정해놔, 안 정해놔? 이런 것도 여기서 정하네? 이런 법을 뭐라 그래? 응? 민법, 상법,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사인들 간의 관계를 정한 법이다. 그래서 사법, 그래.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뭐하고 뭐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지.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사법은 뭐라 그래? 사법은 법치라고 하다고 이렇게 표현한다? 뭐? 우리 전라도 자치기. 자치? 사적 자치원칙이라고 그래. 아니, 법이 규율한다며, 무슨 자치. 규율하는데, 우리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자기가. 내가 행위에 대해서 내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잘 봐요. 내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면, 요걸 놓고 보면, 요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얘는 자치야. 얘는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법치고, 요게 차이가 커. 그 무슨 얘기냐면, 봐. 여기에 이렇게 있는 애를 뭐라고 하냐면, 공법 관계에 있어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구성원을 공무원이라고 하겠지. 공무원, 사무원이 아니라 뭐? 공무원 A가 조세부가 조치라는 행위를 하려 그래. 나중에 이걸 행정행위라 그래. 행정부가 하는 행위를 공무원이 하겠지. 그러면은 내가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부에 이르게 쓰는데, 이 행위를 하면 갑은 의무가 생겨 안 생겨? 세금 내라 그러면 50만 원 조세부가 하면 세금이 생기거든. 합의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아? 일방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 너 내 그러면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법에 칼같이 지키도록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조세부가 처분이라고 하는 행정행위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법에 따라서만 해야 되는 거야. 법에 따라서만 해. A가 딱 출근해서 요거를 딱 하려고 봤더니 아씨 우리 집이야. 우리 엄마 요즘 힘든데. 자, 내가 국세청에 출근하는 공무원 A가 조세부가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고 했으면 해야 돼. 싫어도 눈물을 머금고 해야 돼. 여기는 어때? 여기도 행위를 내가 TV를 보고 있다가 초록색, 녹색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39,900원. 완전 좋아. 옷 막 바지 3개 준다는데 39,900원. 누를까 말까? 누르면 책임져야 돼. 누르면 책임져야 돼. 누르는 과정은 누구야? 뭐 어떻게?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누르고 안 누르고. 대신에 누르면 책임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럼 누르면 책임지는 것에 혹시라도 강제성을 띠는 거를 권리 의무라고 하는 책임이라 그러고, 강제성을 띠는 권리 의무 책임을 법적 책임이라 그래. 이거 법에서 정한 거니까 강제력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법률에서 정해진 효과라 그래서 나중에 법률 효과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럴까? 법률에서 정해진 행위라 그래서 법률 행위라 하면은 법률 효과가 나오겠지. 근데 법률 효과에 대해서 민법이 정하고 있는 거야. 너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돼. 이걸 정하고 있는 거고, 돈 빌리는 행위를 할 건가 말 건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서 법률 행위 중에서 제일 으뜸이 뭐다? 합의회에서 결정되는 계약이라 그러고, 법률 행위 자유원칙, 계약 자유원칙 그래요. 계약 자유원칙, 계약을 어떤 내용대로 상대방, 형식 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대신에 계약을 체결하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근데 행정법은 조세부가 하면은 돈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행위를 해라까지 다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법치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국민이 지키는 거야? 공무원들이 지키는 거야? 공무원들이 지키는 거야. 국민들 막 집회하는데 집회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해. 그리고 그게 불법 집회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적법한 집회면은 책임질 일 없는 거고, 내가 집행한 사람을 죽이고 안 죽이고도 누가 결정해? 아, 내가 결정해. 내가 어차피 오늘 내가 저놈 잡고 내가 오늘 걔 잡는다. 아, 대신에 이제 교도소 가고 안 가고 내가 정한다 이 말이야. 근데 공무원들은 하고 안 하고가 이미 정해져 있어. 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라고 돼 있으면 우리 집에 대해서도 조세를 부과를 해야 돼. 아시겠어? 그러니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나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 공직에 안 계신 분들 같으면 무슨 관계에서 익숙해져 있겠어? 사법관계, 공법관계. 사법관계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된다. 선생님 돈 빌렸으면 갚아야 돼. 막 이런 생각 가진 친구들이 있어? 결혼하면은 배우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거. 아, 결혼에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생각 하나? 다 좀 익숙해지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법관계 설명하면은 생소하지. 벌써부터 행위를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그러니까 9급부터 저기 5급까지 각종 자격시험에 공무를 다루는 애들은 법치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큰일 나지. 어? 세무서에 발령난 공무원이 막 자기 집이라고 막 세금 발령 안 하고 연정, 너 언젠가한테 걸릴 줄 알았어. 막 그래갖고 걔한테 막 세금 막 세게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도록 막는 게 행정법의 역할이에요. 이 공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얘가 행정이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법. 뭐? 행정법. 배경에는 뭐? 법치주의래요. 아시겠지?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행정법은 뭐다? 행정에 관한 법이다. 선생님 행정은 뭔데요? 세금 걷고 군대 보내고 이런 거. 그거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옛날에는 그걸 국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뭐라고 그런다? 행정작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법치주의가 나오면서 행정법이 있었던 거예요. 법치주의 있기 전에는 1789년 전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입법, 행정, 사법 세 개로 나뉘어지면서 행정을 통제하기 위한 입법, 사법이 나오면서 행정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지. 그러면은 결국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할 때 지키는 공법관계에 있어서 행정법은 태어난 게 역사가 몇 년밖에 안 돼요.
200여 년밖에 안 돼. 그 전까지는 다 뭐? 사법. 나폴레옹 법전 다 민법. 로마법도 다 민법. 물론 이제 그 중에 형법도 있지. 국민이 아무리 자치를 하더라도 국가가 그거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고 했을 때 국가가 엄벌에 처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형법이라 그러지. 그래서 법을 세 갈래로 치면 민사상의 책임. 요거는 행정상의 책임. 그냥 하나 뭐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혹시라도 하면은 형벌 부과하는 거 뭐 형사상의 책임. 자, 그럼 요 말도 맞나 안 맞나 봐. 얘가 어떤 행위를 하면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이 도의적 책임이 있고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도덕적 책임이라고 그러지. 근데 법적 책임이 있어. 요거하고 차이점 뭐? 요거는 강제력이 없어. 요거는 강제력이 있어요. 나라에 충성해라. 부모에 효도해라. 엄마한테 효도 안 했어. 근데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런 소리는 들어도 처벌하고 그러진 않아. 근데 어머니한테 불효를 한 게 어느 정도를 불효를 했냐? 산에 갔다 버렸네. 응? 그 정도 불편하신 분들 산에 갔다 버려. 그 뭐? 일로 와. 이렇게 되지. 그걸 법적 책임이라고 그러지. 자, 그러면은 도의적 책임이 여러 개 있고 그 중에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놓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법적 책임 그러지.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뭐 금시초문이 이런 거 있어? 타워에서 들어본 거잖아. 그죠? 이 법적 책임은, 자, 요 말 돼요? 법적 책임은 세 갈래로 나뉘는데, 민사상의 책임이 있고요. 행정상의 책임이 있고요. 형사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요거 잘 모른다 그랬지. 요거를 사법상의 책임, 요거를 공법상의 책임, 요거는 이제 공법 중에서 별개지. 요거 여러분들이 생소하잖아. 그 전에 다 보면은 각 썼을 때 뭐라고 써? 일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혹은 일체의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러고 나오잖아. 거기에 행정상의 책임 받던 기억은 별로 없지.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그런 거야. 아시겠죠? 요 세 개는 별개야. 관할하는 게 별개여서 각각 다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팁을 먼저 드리자면 행정상의 책임은 여기서 지는 행정상의 책임이 있어. 여기 구성원으로. 요 안에 공무원들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국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공무원으로 쓰시는 책임이 있고 그냥 국민으로 쓰시는 책임이 있고. 자, 그럼 잘 봐. 내가 돈 빌렸으면 돈 갚아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신호위반해서 딱지 맞았어. 불량김밥 팔다가 가게 영업정지 맞았네. 이거. 내가 공무원인데 저기 징계사에 해당해서 파면당해서 해임당해서 이런 거 여기. 어이씨. 네. 교도소 가야 돼. 자, 그럼 요거 여기 이것도 하고 이것도 부과하는 걸 병행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병과라 그래요. 좀 생소한데 이제 자주 듣다 보면 외워지는 거야. 병과. 내가 군대에서 주특기가 보병이다. 그 병과 말고 병행해서 부과한다. 자, 그럼 봐. 내가 이 책임도 지고 이 책임도 지고 이 책임도 지고 이 책임도 다 질 수가 있어. 공무원도 국민이잖아. 그럼 잘 봐. 내가 술 한잔하고 앞에 가던 차 뒤를 그냥 똥침을 확 놨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손해배상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슨 책임? 민사상 책임. 그러니까 음주운전 했으니까 면허정지, 면허 취소 각오해야지. 그 다음에 음주운전 자체가 범죄이기도 해. 벌금 나와. 그리고 알고 봤더니 내가 고위직 공무원이야. 그럼 뭐도 당해? 징계도 당해. 잘못하면 파면당할 수 있어.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무원이 아니면 징계당할 일 없지. 민사상의 책임. 돈이 없어. 배째. 민사상 책임도 안 진다? 돈이 없으면 사채업자들이나 뭐 장기를 빼갈 생각하지. 원래 집행 대상이 없거든. 면허 정지하려고 봤더니 면허가 없네.
음주운전을 했는데 무면허야. 면허정지도 못. 요건 뭐야? 벌금. 또 못되니까 얘는 배째드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리 와. 벌금 금액만큼 교도소 와서 일해. 이래갖고 환영처분이라고 해서 가서 일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게 뭐야? 요거예요. 탄핵 책임이 파면이 공무원으로 치면 파면당하는 거야. 파면당하. 그러고 나서 뇌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또 이거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교도소 간 거야. 공무원이 뇌물 받으면 잘리고 교도소 가. 병과 된다. 병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의 개념은 뭐다? 행정에 관한 법이에요. 행정은 뭐다? 아이씨, 갑자기 선생님 행정법이 뭐예요? 행정에 관한 법. 선생님 행정은 뭐예요? 그거 있잖아, 뭐 국가에서 세금 부과하고 이런 건데, 그건 옛날에 국가작용이기도 하고. 그니까 이제 교수가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얘 태어난 배경을 얘기를 해줘. 태어난 배경이 권력분립이고 거기에 입법, 사법과 다른 얘기를 해주지.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은 갑자기 고선배 성격 어때요? 하고 물어봐요. 고선배 성격이 뭐라고 대답해? 후배가 제일 친한 고선배 동기한테 갖고 고영동 선배 성격 어떠냐고 그러는데, 그럼 이제 고선배는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고 누구 선배에 비해서는 어떻고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대충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 이 행정작용이 옛날에 1789년 전에는 다 뭐였어요? 국가작용이었던 거지. 거기에 얘가 떨어져 나가면서 남은 거야. 그래서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특징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딱 한 단어로 정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트라이를 했어. 근데 안 돼. 그래서 이제 7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7페이지 하단에 그 포르시토프라는 사람이 있어. 포르시토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야, 행정이라는 것을 한 그릇에 담을 필요가 없이 비교 개념이 있지 않냐. 입법, 사법. 그러니까 입법과 어떻게 다르고 사법과 어떻게 다르고를 쭉 나열을 하자 이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고선배 성격이 김선배보다는 술 좋아하고 김선배보다는 여자 후배 더 아끼고 막 이런 거 쭉 나열하다 보면 대충 감이 와. 그러니까 요리가 하니까 이제 외울 게 많아지는 거지. 여기에 나온 게 뭐다? 여기서 키워드가 양가로 2번에 적극적, 능동적, 미래지향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구체적이라는 거. 구체적 밑에 또 뭐 하나 써놓으면 되겠어요, 요즘? 포르시토프는 여러 개 구체적이라고만 했지만 개별적인 것도 이 특징이지.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모순이 생겨요. 8페이지에 가서 보면 도표가 하나 나오죠. 8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자, 행정은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인 입법하고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별적, 구체적이라는 측면에서 입법과 다른 특징을 찾아냈는데 징표가 특징 짓는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징표를 찾아냈는데 그게 어디랑 겹쳐? 사법이랑 겹쳐. 그러니까 이제 사법이랑 겹치면 사법이랑 또 다른 특징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뭐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사법하고 다르다는 얘기지. 근데 또 그걸 얘기하다 보면 또 어디하고 겹쳐요? 입법하고 겹쳐. 그러면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걸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어떤 고갱이만을 딱 빼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요 면에서는 입법과 다르고 요 면에서는 사법과 다르고 쭉 나열하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어니스트 포르시토프라는 사람. 이제 포르시토프 걔네들로 하면 여러분 시험은 이제 행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근데 시험 지문에 행정의 특징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럼 그게 답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게 시험 지문이 돼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8페이지 하단에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원래 그 옆에 형식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겉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뭐다? 이걸 정하고 있는 게 행정부가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쭉 이렇게 조직화돼 있죠. 깍두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정하고 있는 법이 뭐야? 행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또 줄여서 정부조직법. 그래. 국회는 조직이랄 게 없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국회법. 그러고 법원은 조직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막 하급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있으니까 법원 조직법. 그래. 그러면
자, 잘 생각해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입법이야. 이게 형식적인 특징, 형식적으로 보자는 견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뭐다? 입법이고,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행정이고,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사법이라는 거지. 요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이고,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 입법, 사법은 아까 포르스토프처럼 막 나열해서 오는 느낌, 그 느낌다운 느낌으로 봤을 때 행정은 요 행정, 입법, 사법.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이 실질적인 의미의 입법, 행정, 사법으로 이루어지지만 100% 일치한다, 불일치할 수도 있다. 불일치할 수도 있지. 그럼 잘 봐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여기겠어, 여기겠어, 여기겠어.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지금 갑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채용하는 게 규범을 정립하는 거야? 아니면 무슨 분쟁을 해결하는 거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임명해야 되겠어 막 이래? 웃기지? 이거는 뭔가 개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인적 요소를 조달하는 개념이잖아. 원래 조달은 물품을 조달이라고 그래. 조달청. 그리고 인력은 충원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뭔가 충원하는 게 행정의 개념이에요. 행정의 개념. 자, 그런데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뭐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행정인데 여기서만 채용하나요? 입법 사무관 채용 안 하나? 법원 사무관 채용 안 해? 그러면은 법원 사무관 채용, 행정 사무관 채용, 입법 사무관 채용은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뭔데? 행정인데 입법 사무관 채용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뭐다? 입법이고 법원 사무관 채용은 형식적인 의미에서 뭐다? 법원에서 이루어지잖아. 사법이고. 그런 의미에서 야,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네. 그래. 이해되시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는데 한 그릇에 담는 시도는 다 포기했고 지금은 뭐다? 입법, 행정, 입법, 사법과 다른 개념을 쭉 나열해 놓고 보는 개념 징표설이 오늘날의 통설 판례고 그 느낌다운 느낌을 이제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제 땅의 현황 같은 거 이런 거를 토지대장이라고 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장부를 대장이라 그래. 건축물 대장, 뭐 건축대장 이러듯이. 그러면은 토지대장에 토지 현황이 나오죠. 그럼 여기 중에 뭐 같아? 행정이지. 행정이지. 근데 토지 현황 중에 그 땅의 현황이 땅의 목적이 뭐 논이다, 밭이다 이런 거, 그다음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이게 금거서 이게 몇 번지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행정인데 그 땅을 어느 놈이 갖고 있고 그 땅이 얼만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요것도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요거는 권리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토지대장을 구청이나 군청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등기소라고 해서 여기서 관할을 해. 들어보셨어? 등기소? 그러면은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는 실질은 똑같아요. 뭐? 행정 영역인데 등기는 형식적인 의미에서 어디서 관할하니까? 법원에서 관할하니까 형식적인 의미의 사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등기가 뭔지도 모르겠네. 금방 알게 돼. 민법도 하고 막 행정법도 하고 지금 같이 요이동하고 시작해서 이 사법이랑 공법이 여러분 이렇게 같이 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커. 민법도 재밌고 행정법도 재밌고. 민법 시간에 행정법 얘기하면 막 쏙쏙 들어오고 행정법 시간에 민법 얘기하면 쏙쏙 들어오는데 행정법 시간에 행정법 얘기하면 다 자지. 농담이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냥 들어놓고 혹시 이제 여력이 되시면 예습 위주로 하라 그랬어요? 복습 위주로 하라 그랬어? 예습하면 다쳐.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겁을 먹게 되니까 복습 위주로 하시고 제가 나눠드렸던 이거 일일 테스트 보면서 아 이렇게 시험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차피 조금 미리 감 채우면 좋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 푸는 게 아니라 뭐다? 읽는 거야. 읽어보고 수업했더니 그래도 좀 보일랑 말랑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고 안 들리는 게 있으면 아직 안 배운 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